사람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1988년 겨울 서울 신림동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저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요. 할머니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도 바빴고, 손주들도 바빴어요. 모두가 바쁜 세상에서 할머니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젊은 여자였어요. 25살 김미정. 그 여자는 자기 코트를 벗어 할머니를 덮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망설임 없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삶도 바꿨어요.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쓰게 될 줄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힐끗 보고 지나쳤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1988년 1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여자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자는 할머니를 일으키며 자기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집이 가까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여자는 할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림동 골목길을 지나 낡은 연립주택 계단을 오르는 동안 할머니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고맙구나. 이름이 뭐니? 김미정이요. 할머니, 여기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지. 오래됐어. 미정은 할머니를 방에 눕히고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쌀떡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구나. 할머니, 자식분들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오래 못 봤어. 바쁘니까.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지. 나도 이해해. 젊은 사람들 바쁜 거. 미정은 그날 밤 할머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앉아 할머니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 미정은 시장에 다녀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호박죽 끓였어요. 드세요. 너 학교는 안 가니? 직장은?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거든요. 화장품 코너에서요. 할머니는 죽을 한 숟가락 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나칠 수가 있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걸. 모두 바쁘게 살아가느라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미정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백화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르곤 했어요. 장을 받아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너도 바쁠 텐데 왜 이러니? 나 같은 늙은이한테. 쉬어야지.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제 친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 냄새도 똑같아요. 그 따뜻한 냄새요. 미정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서면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털고 할머니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미정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라면을 끓여오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정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혼자 자취하는 거니?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어머니는 그 후에 재혼하셔서 부산에 계세요. 새아버지가 좋은 분이시긴 한데 저는 그냥 눈치가 보여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혼자 고생이 많구나. 집은 어디서 사니? 할머니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이요. 고시원이에요. 작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미정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미정이도 외롭구나. 나처럼. 괜찮아요, 할머니. 저 강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미정은 웃었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외로움이었어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기댈 곳 없는 사람의 외로움. 그날 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나는 같은 사람이구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구나. 198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정은 할머니께 떡국을 끓여다 드렸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미정아, 너도.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물었어요. 미정아, 남자친구는 없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도 오래 못 가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너 혼자 늙으면 어떡하니?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행복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 자기처럼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미정은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에 나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사진 찍어드릴게요. 미정은 자기 카메라로 할머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활짝 핀 벚꽃 아래서 할머니는 소녀처럼 웃었어요. 미정도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는 누구랑 여기 오셨어요? 글쎄, 남편이랑 왔었지. 아주 옛날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바쁘게 살았거든. 할머니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5년 됐어. 효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혼자가 됐지. 효진이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나는 여기 혼자 남았어. 미정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 있잖아요, 할머니. 그래, 내가 있지. 고맙다, 미정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정말 안 오세요? 전화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아들, 효진이는 착한 앤데 그냥 바빠.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지.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손주들도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다들 바빠. 나도 이해해.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으시잖아요. 보고 싶지. 많이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효진이도 미안해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미정은 할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미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며칠 후 미정은 할머니 집을 청소하다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아이. 사진 뒤에 효진이 5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또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효진이 집 전화라고 쓰여 있고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미정은 그 번호를 조심스럽게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맞나? 괜한 짓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가 밤마다 아들 사진을 꺼내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은 액자 속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 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휴게실에서 공중전화로 그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신림동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아들분이세요? 네, 저 박효진인데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얼른 말했습니다. 아, 큰일 나신 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사람인데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한테 소홀했네요. 얼마나 오래 안 찾아뵀는지 명절 때 뵌 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세요. 아드님이 바쁜 거 아시니까. 근데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밤마다 아드님 사진 보시면서 미정의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네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꼭 가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해 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정이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와 할머니 목소리. 엄마, 여기 이렇게 춥게 지내시면 어떡해요? 보일러도 제대로 안 틀고 전기세 아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이게 편해. 너무 더우면 답답하잖아. 편할 리가 없잖아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같이 살아요. 혼자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미정은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40대쯤 된 남자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옆에는 여자와 두 아이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효진아, 너 바쁘잖아. 나 때문에 힘들게 하기 싫어. 너희 집 좁은데 내가 가면. 엄마가 왜 힘들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가 방 하나 더 큰 데로 이사하면 돼요.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찾아뵙지 못해서. 바빠서.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효진아. 엄마가 부담 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며느리도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우리가 할머니 모실게요. 미정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가 드디어 외롭지 않게 됐구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며칠 후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나야.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효진이 집으로 왔어. 미정아,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효진이한테 전화했지?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죄송해요. 제가 주제넘게...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정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쓸쓸하게 죽었을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돌려줬어.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줬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미정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밥 먹으러 와. 효진이도 너 보고 싶대.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세요. 무슨 소리야? 너도 우리 가족이지. 꼭 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 주말 미정은 할머니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효진이 집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을 보자마자 얼싸안았어요. 우리 미정이 왔구나. 어서 와. 효진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미정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미정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봐드렸는지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롭게 했구나. 효자 노릇 제대로 못했구나. 미정 씨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미정 씨,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미정 씨 얘기만 하셔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미역국, 불고기, 나물들. 미정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혼자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많이 먹어.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할머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알지. 너 고등어 좋아하잖아.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할머니가 다 알아.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식사 후 할머니와 둘이 앉았을 때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 이건 못 받아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한 거예요. 받아. 내가 나한테 준 게 얼마나 큰데.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줘. 할머니 마음이야. 미정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내 삶을 바꿔줬어. 외롭게 죽을 뻔한 할머니를 살려줬어.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고 가족을 되찾게 해줬어.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줬어. 너처럼 착한 아이가 꼭 행복해야 해. 할머니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할게. 고맙다, 우리 미정아. 할머니는 내가 진짜 손녀 같아. 내 마음속 진짜 손녀야.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싶다고.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 봄 미정은 백화점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신림동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따뜻한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식당은 특별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할머니가 준 1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미정은 낮에는 다른 손님들한테 밥을 팔고 저녁에는 노인들을 무료로 모셨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런 일을 해요? 돈도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고생만 하잖아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요. 서로 기대야 한다고요. 저도 외로웠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만. 복 받을 거야. 할머니도 가끔 식당에 들렀습니다. 아들 효진과 함께요. 건강해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미정아, 잘 지내니? 식당 장사는 잘 되고? 네, 할머니.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 보니까 좋아요. 우리 미정이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효진도 덧붙였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어머니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죠.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효진 씨가 잘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노인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외로움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눴어요. 미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걱정거리들. 미정은 그저 들어주기만 했어요.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천사 같아. 우리한테는 내가 천사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아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미정도 외로웠어요. 혼자 살면서 누구한테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들이 미정을 필요로 했고 미정도 그들을 필요로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는 관계였습니다. 1992년 여름 미정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이제 제법 알려졌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어요. 대학생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저희도 돕고 싶어요. 뭘 하면 될까요? 미정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요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너 아직도 혼자 사니? 네, 할머니. 결혼은 안 할 거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할머니,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너 혼자 늙으면 어떡하니? 나처럼 되면 안 되지. 할머니는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미정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 해. 아이도 낳고. 그게 행복이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1993년 가을 미정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를 오던 남자 중에 한 명이 미정에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이름은 김성우 회사원이었습니다. 미정 씨, 저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바쁘거든요. 언젠가는 시간 내주세요. 미정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우는 매주 봉사를 왔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했어요. 노인들도 성우를 좋아했습니다. 미정아, 저 총각 괜찮던데?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할머니, 그냥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야. 눈빛이 달라. 너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몇 달 후 성우가 고백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미정 씨가 좋아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미정은 고민했습니다. 연애를 할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성우는 기다려줬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그 총각하고 사귀어봐. 좋은 사람 같던데. 할머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정아,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혼자 살지 마.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해.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미정은 성우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우는 미정을 이해했습니다. 식당 일을 도왔고 노인들을 함께 돌봤어요. 1995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도 왔어요. 미정아, 축하한다. 행복해야 해.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미정을 안았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내 진짜 손녀야. 결혼 후에도 미정은 식당을 계속했습니다. 성우도 함께했어요. 두 사람은 노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미정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효진이 옆에 있었어요. 미정 씨, 어머니가 미정 씨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정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미정아, 왔구나. 할머니, 저 왔어요.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는 미정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미정아, 할머니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몇 달이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강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나이가 있는데 뭐. 근데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너 같은 손녀를 만나서 아들하고도 화해하고 가족이랑 같이 살고 다 내 덕분이야. 할머니, 미정아, 너 결혼해서 다행이야. 성우도 좋은 사람이고 아이 낳으면 할머니한테도 보여줘. 약속이야.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효진과 가족들, 그리고 미정이 곁을 지켰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는 미정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정의 식당을 이용하던 노인들도 왔어요. 모두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미정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효진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어머니 인생을 바꿔줬어요. 저한테도요. 제가 효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몇 달 후 효진이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미정 씨한테 주라고 하셨대요. 효진이 건넨 건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어요. 할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8년 12월 15일. 오늘 천사를 만났다. 김미정이라는 아이. 내가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달려와 준 아이. 모두 나를 지나쳤는데 이 아이만 멈췄다. 이 아이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 이 아이는 내 삶의 빛이다. 1989년 3월 2일. 미정이가 또 왔다. 나를 공원에 데려가 주었다. 벚꽃을 보았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이 아이는 내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줬다. 1989년 5월 10일. 미정이가 효진이한테 전화했다고 했다. 이 아이 덕분에 내 아들을 다시 만났다. 가족을 되찾았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미정이는 내 은인이다. 1995년 2월 3일. 미정이가 결혼했다. 정말 예뻤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미정이가 행복하니까. 내 마음속 진짜 손녀가 행복하니까. 1995년 11월 1일. 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 없다. 미정이를 만나서 행복했다. 내 인생 마지막 몇 년이 가장 행복했다. 미정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너는 내 진짜 손녀야. 영원히. 미정은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서로에게 가족이었구나. 1996년 봄 미정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순자라고 지었어요.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제 딸이에요.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미정은 딸을 안고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아기 보여드리러 왔어요. 그 후로도 미정은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더 많은 노인들을 도왔어요. 딸 순자도 자라면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왜 이 일을 해요? 힘들잖아요. 미정은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 할머니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서로 기대야 한다고. 그분이 엄마 인생을 바꿔주셨어. 그 할머니가 제 이름을 물려주신 분이죠? 그래.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내 할머니처럼. 세월이 흘러 2010년 미정은 50살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20이 되었어요. 식당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고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어요. 사장님,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미정은 그 여자를 보며 옛날 자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를 뵀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보며 웃었던 것처럼. 좋아요. 같이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이 할머니께 배웠듯 이제 미정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가족의 진짜 의미를. 지금도 미정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엽니다. 노인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할머니께 배운 걸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할머니가 웃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으니까요. 미정이라는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미정과 할머니가 그랬듯이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입니다.